조선일보 6월 12일자 A4면에 보면 김경화 기자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큼지막하게 실려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정치부의 여기자입니다. 거기 나온 기사 대목을 몇 군데 인용해 드릴까 합니다. 진보 정치는 과거의 낡은 사고 틀에 갇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다. 또 평생 민주화에 헌신했던 진보가 정작 스스로는 민주주의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급기야 패권적 행태를 보이며 국민 불신을 자초한 사실은 진보 정치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만약에 이렇게만 읽어드리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보수층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발언의 주인공은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입니다. 경기도 고양 덕양갑을 지역구로 하는 여성 의원입니다. 그래서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렇게 통렬한 반성문을 썼구나. 김 기자 역시 나중에 심 의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심 의원이 지금 사실은 마음은 더 통렬하다고 했다고 기사에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상정 의원의 발언은 많은 파문을 낳고 있고 향후 진보 세력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상정의 반성문 이후의 진보 세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반성문이 왜 나왔을까? 반성문이. 자, 이걸 보시려면은 우선 어떤 계보도를 하나, 그래프를 하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진보 세력이 이렇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여기서 진보신당은 이제 심상정 의원과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신 노회찬 전 의원이 이끌었고, 또 국민참여당은 얼마 전에 정계를 했다는 유시민 의원이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노동당까지 합친 이 3개 세력이 작년에 총선을 앞두고 합쳤습니다. 통합진보당으로. 그런데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선정을 하는데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티격태격을 하다가 유시민 쪽의 국민참여당과 심상정 노회찬 쪽의 진보신당 파가 나와서 새롭게 진보정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진보정의당을 포함한 이 진보 세력이든 좌파가 굉장히 지금 입지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하면서부터 비롯된 현상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그런 공감대도 있었지만은 한반도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점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번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4월 24일 날 실시된 노원병 선거에서 그 전에 1년 전이었던 19대 총선에서 노회찬 의원이 무려 57%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는데 1년 후에 실시된 재보선 선거에서는 노회찬 의원의 부인인 김지선 씨가 출마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60% 이상을 득표했고 이 노회찬 의원 쪽의 김 후보는 남편이 얻었던 57%의 10분의 1인 5.7%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세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보 세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는 우리 진보의 노선이 잘못됐다. 완전히 탈바꿈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변신을 위한 처절한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형식을 빌려서 심 의원이 이렇게 반성문을 쓴 겁니다. 그것도 심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반성문을 쓴 것입니다. 그 반성문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는. 하나는 종북 문제를 벗어나겠다. 그 다음에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민노총과 결별하겠다. 그 다음에 패권주의 여기를 불식하겠다. 이런 세 가지 반성이 그 반성문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국민들은 비록 진보를 지지하든 하지 않든 간에 진보와 종북 좌파를 구분해야 됩니다. 심상정 의원의 반성문에서는 종북 문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아직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런 다른 진보 세력과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부터 심상정 의원 쪽은 진보, 다른 쪽은 종북 좌파로 구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목되는 것은 7.2일 당대회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속한 진보 정의당은 6월 16일 날 당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진보를 뺀 새로운 당명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는 가장 중요한 당원 당규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대표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때 당원 당규에서 명백하게 새로운 노선을 설정할 경우 앞으로 진보 세력의 선두주자이자 간판으로서 심상정 의원이 속한 진보 정의당의 앞날은 그런 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종북 좌파와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상태로 국민들이 관심 속에서 정당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심상정 의원의 반성문을 보면서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주는 시사점도 있습니다. 가령 심상정 의원의 한 반성 중에서 과거의 낡은 사고 틀에 갇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다. 평생 민주화에 헌신했던 세력이 정작 스스로는 민주주의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해 급기야 패권적 행태를 보이며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사실은 깊은 상처를 주었다. 자, 진보 세력인 심상정 의원 쪽만 이런 반성을 해야 할지 새누리당, 특히 지난번 대선에서 패배했던 민주당은 이런 반성을 하지 않아야 할지 저는 굉장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이 아니라 글입니다. 조선일보의 강천석 주필은 언론인 생활을 38년 한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인입니다. 아주 화려한 문장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시각과 그리고 풍부한 풍자와 비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필입니다. 이 강천석 주필이 입사 5년째가 되던 1980년에 자기의 소관 업무인 검찰과 연관짓지도 않은 미국의 어떤 판사의 죽음에 대해서 기자수첩을 썼습니다. 더글러스라는 판사로 37년 동안 판사를 하다가 작고한 분을 그리면서 쓴 기자수첩입니다. 그 대목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단한 수수파였던 이 더글러스 판사에 대해서 당대의 내노란 거물들조차 장중한 대심원 청사 안에 있었던 이 고집장이 노인의 의자를 빼앗지는 못했다. 3번이나 탄핵 시도가 있었던 분입니다. 내일이 다수가 될 오늘의 소수 의견이 부당한 비난에 의해 밀려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물코가 넘어 총총하면 고기가 살아남지 않습니다. 정파를 달리하더라도 대한민국이란 체제에 순응하면서 나름대로 기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찬반을 떨어 그래도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